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췌장과 대사 질환을 연구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췌장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는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췌장이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혈당 조절만 신경 쓰다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식욕이 줄고 변이 기름지게 변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2세 김정자님은 5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혈당은 늘 130 정도로 유지돼서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사라지고 변이 미끈거리며 기름막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2달 사이에 4kg이 빠졌어요. 처음엔 여름 더위 때문이라 생각하셨지만 제가 검사를 권유드렸을 때 이미 췌장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당뇨 관리가 아니라 췌장 관리가 먼저였다는 것을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호 76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혈당은 약으로 조절되는데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등이 쑤셨대요. 처음엔 소화제만 드시다가 증상이 한 달 넘게 이어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췌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최영호님은 그때 후회하셨어요. 진작 췌장을 챙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변을 보실 때 물에 기름막이 뜨거나 변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니 변이 미끈거리고 기름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췌장 기능 저하 환자의 60% 이상이 지방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덕 78세님은 변기 물에 기름막이 떠다니는 증상을 한 달간 겪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변색이나 형태가 2주 이상 변한다면 보건소나 가까운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시적인 식사 이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3일 이상 반복되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변색이나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허리나 등 쪽에 통증이 있는데 파스를 붙여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근육통이나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췌장 문제일 수 있어요. 췌장은 등과 맞닿은 후복막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등으로 통증이 퍼지거든요. 대한소화기내과학회 연구에서 췌장 질환 환자의 70%가 초기 단계에서 등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박성호 74세님은 허리 통증이라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염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찜질해도 반응이 없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육통과 헷갈리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해요. 허리 아플 때 파스로만 버티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할 신호는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 몸이 자꾸 말라가는 거죠. 대한내분비학회 보고에 따르면
3개월 내에 5kg 이상 체중 감소가 있으면 췌장 이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만호 65세님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3개월 만에 8kg이 빠져서 이상하다 싶어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일기를 발견하셨어요. 체중을 주 1회 정도 기록해 두시고 이유 없이 감소한다면 검진 예약을 하세요.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최근 체중이 갑자기 빠지지 않으셨나요? 혈당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혈당이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가거나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있으시죠? 이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가 손상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중 40% 이상이 진단 전에 새로 당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김복순 72세님은 식습관이 그대로인데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췌장 종양을 발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흔들린다면 췌장 초음파나 CT를 고려해 보세요. 약만 늘리는 건 위험합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황달이라고 하는데 췌장 머리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 흐름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한국췌장학회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30%가 이 증상으로 처음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영숙 69세님은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짙어져서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조기 진단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색 변화가 생기면 바로 진료 받으세요. 며칠이면 좋아질 거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혹시 거울 보실 때 눈이 노래 보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단순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 이제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췌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면서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밥을 드실 때 김치나 나물 반찬부터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덜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간식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췌장에 정말 안 좋습니다. 밥상 위에서 순서만 바꿔도 췌장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복 시에 미지근한 물은 간과 췌장 기능을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밤새 쉬었던 장기들이 부드럽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장기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00ml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물 한 잔 하셨나요?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당이 많으면 췌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사과 하나를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췌장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많이 내보내야 합니다. 사과는 반쪽, 바나나는 반쪽 이하로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 직후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야식을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이때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간단한 간식이라도 췌장을 혹사시킬 수 있어요. 과자 몇 개, 떡 한 조각도 밤에는 췌장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낮에 먹었으면 문제없을 음식도 밤에 먹으면 소화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그만큼 췌장이 더 오래 일해야 하거든요. 9시 이후엔 물 외엔 금식하세요. 야식은 끊기 힘드시죠? 하지만 췌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럼 췌장은 또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고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하루 20분 걷기, 심호흡 5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는 아침 해 뜰 때나 저녁 해질 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어디서 오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췌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하루 3끼 중 2끼는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손바닥 크기라는 건 두께까지 포함해서 손바닥만 한 생선 한 토막이나 계란 2개 정도를 말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췌장에서 만드는 소화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걸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췌장 효소 생산도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걸 자주 드시면 췌장이 지방을 분해하느라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평소엔 찜이나 구이로 드세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이 분비해야 하거든요. 이게 자주 반복되면 췌장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시죠? 그게 바로 췌장이 힘들어하는 신호입니다. 술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특히 만성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이 췌장으로 가면 췌장세포막을 녹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두 번은 회복이 되지만 반복되면 회복이 안 되고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려요. 특별한 날 한두 잔 정도만 하시고 평소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술을 드시면 다음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시죠? 그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면 췌장은 조용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혈당이 아니라 췌장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당뇨는 평생 약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법은 췌장을 지켜야 당도 안정된다는 겁니다. 췌장을 방치하면 혈당뿐 아니라 소화, 체중, 전신 대사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췌장은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기름기 많은 변, 등 쪽 통증,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혈당의 갑작스러운 변화, 눈의 흰자 노래짐과 소변색 진해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잊지 마세요. 식사 순서 바꾸기, 아침 물 한 잔, 과일은 반 개 이하, 야식 끊기,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지켜도 췌장은 서서히 회복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췌장을 깨워보세요. 그게 바로 췌장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